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사이트 특히 뭐 페이스북 돌아다니시다가 뭐 배용준의 투자 기법, 네. 아니 뭐 백종원의 책 5,000권 증정, 뭐 김미경의 주식 초보 차출 이런 거 광고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거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그 뭐지 하는 광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좀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유명인들이 하는 광고를 네. 또 주식 투자랑 연결하면 믿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유명인 분들이 하는 광고인가요? 아닙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경제 전문가나 유명인들이 등장해서 주식 투자 비법 알려준다고 하는 거 거의 100% 거의 사칭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료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을 배포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실제로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계속 페이스북에 그렇게 나올 때마다 누구지? 뭐 이런 걸 하시나? 이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이제 유명인의 경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죠. 권위를 이용해서 주목을 끄는 이제 리딩방이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심지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 외에도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정치인들도 등장합니다. 뭐 김종인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하준 교수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이제 연예인 분들도 요즘엔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 이제 사업가 뭐 홍진경 씨를 사칭한다든지 앞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치인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 뭐 피터 린치까지 사칭하는 정말 다양한 경우에 이런 사칭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렇게 글자랑 사진으로 된 광고 말고 다른 유형의 광고들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광고가 예를 들면은 실제로 뭐 특정 유명인과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그 책만 교묘하게 합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외에 요즘에는 좀 영상을 또 이렇게 합성하는 경우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앞서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영상에서 뭐 예를 들면 저게 이제 김상중 씨가 예전에 찍었던 광고인데 뭐 주식 종목에 대한 뭐 성공 파트너 만나라 뭐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오고 자막에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뭐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추가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제작됐던 한 주식 정보 서비스의 광고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업체 이름만 하는 부분 지우고 그다음에 짜집기를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심지어 이제 뭐 특정 정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오히려 뭐 주식 투자의 기회다 뭐 이렇게 되면서 뭐 광고하는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그 악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다 링크를 누르면 뭔가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광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칭이라고 해서 사실 광고를 들어가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투자방이나 뭐 채팅방에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한 언론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존리 전 대표를 사칭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뭐 책을 준다. 아니면 뭘 한다 이래서 뭐 전화번호나 입력을 하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밴드 같은 데 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데 가입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언론사에서 한 거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자신이 이제 누구 대표의 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 수령을 위해서 뭐 연락처나 주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면 일단 책이 오긴 온대요. 그래서 책은 봤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엄청 피곤한 거죠.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뭐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 종목에 대한 안내가 있다. 뭐 그다음에 주식 투자 계정 관련이 있으니 들어봐라. 뭐 어떤 주식 갖고 있으면 좋다. 컨설팅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 수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분석을 했을 때 1시간에 한 20명 이상 또 새로 계정에 가입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누르고 있다라는 건데 전방위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른바 리딩방 사기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방 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 찍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올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실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수익률을 허위로 속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투자를 유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이게 905건 정도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3,070건 이상으로 지금 네.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인 분들도 사실 얼굴을 도용당해서 리딩방 네. 사기 같은데 연루가 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를 좀 하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사칭 피해자인 주진영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거 네네.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해당 광고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인 건데요.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 운영사의 메타가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의 광고를 이제 실제로 주진영 대표가 가짜 광고라고 신고를 했더니 네. 이거는 본인들의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답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칭을 하는 게 규약을 위반했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왜 본인을 사칭하는 광고에 대해서 본인이 규약 위반에 대해서 아니지에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된 게 이제 이번 달 16일, 뭐 17일 이때부터 지금 한 2주 이상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코리아에 문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언론사들이. 네. 그랬더니 이제 이걸 보고 뭐 개별 사안의 검토 사유에 대해서는 공유드릴 수 없다. 근데 모니터링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또 페이스북에서 제 실제로 페이스북 지인 중에 언론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이 반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더 이상해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실제 본인이 상관없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뉴스를 공유하거나 이런 걸 올렸는데 그것도 갑자기 뭐 커뮤니티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타에게 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하기도 한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계속 이런 광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칭 광고가 이제 메타,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이런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라도 뭔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제 애매한 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주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 위반,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이죠. 그쵸.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사칭한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성명불상,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사칭 계정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비방할 목적인데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방이 아니라 단순 사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려면 이걸 통해서 진짜로 사기나 뭐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이런 2차 네. 피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의 얼굴을 도용당해서 광고가 나오고 본인이 그걸 갖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이러니하게 누군가가 피해를 봐서 그 피해자가 네. 이거 내가 도용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기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신고가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좀 주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오히려 이런 건 전문가분들이면 연예인분들도 이제 이렇게 좀 도용이 되고 있는데 연예인분들은 아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사에서 회사에서 이거 사칭하는 광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초상권 침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명예훼손 쪽은 아닌 뭐 이런 좀 모호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사칭 광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딱히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플랫폼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메타에 그냥 광고료만 지불하면 네. 그냥 노출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뭐 광고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프로세스보단 정말로 좀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진이나 내용 놓고 그다음에 광고비만 많이 돌리면 그러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피싱이라는 게 2억 건 이상 돌파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검열을 원래 예전에 사람이 했는데 네. AI에게 맡기면서 사람의 모니터링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니터링 할 때 AI가 뭐 국내에 최적화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특정 키워드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 외에 이런 유명인들을 도용을 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나라까지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는 상황인 게 지금 냉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광고들을 하게 되는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플랫폼사들이 그렇게 인공지능도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차적으로 이런 광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광고를 거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사들은 네.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패턴이나 변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도 뭐 이런 뭐 특정 온라인 사이트 그러니까 꼭 우리가 메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웹사이트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광고에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유명했던 언론인 분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본인이 뭐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 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나오는데 그냥 막 광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근데 또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프로세스를 바꾸면 예를 들면 이들이 정말로 매출보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네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출이 우선이니까 광고를 자동으로 거르는 쪽에서의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결국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플랫폼들의 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광고 쪽에서 일단 메타가 이번에 3분기에 이익도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돈이 많이 벌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3분기를 봤더니 급격한 수익을 이제 좀 맞아요. 예, 증가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광고 수익이 증가했다라는 것과 비용 절감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은 아까처럼 AI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건데 네. 결국엔 이 두 가지 때문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매출이 한 23% 정도 이제 증가했죠. 이제 네. 30조대에서 46조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비용은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 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다는 시장 의견하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계속 이래도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정도 전일까요? 메타가 41개 주 미국에서 또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좀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데 아, 네. 특히나 이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한 41개 주가 네. 한 번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송이 어떤 내용이냐? 소장을 보면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아예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네네.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 또는 알림 설정, 페이지 안 넘기고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홈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SNS는 이렇게만 하면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들이 결국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기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럼 뭐 임상이 된 거냐,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쯤에 네. 메타에서 내부자 폭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부자 폭로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를 이미 메타에서 다 했다. 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오히려 활용하려고 했고 심지어 이제 10대 전용 인스타그램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폭로가 됐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어떤 미국에 있는 주들이 이제 메타에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들은 좀 공공적으로 봤을 때 책임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이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캐나다에서도 지금 뉴스 사용료에 관련된 문제들이 분쟁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황에서 네이버랑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이버랑 다음이 없다라고 하면 뉴스를 어디서 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네. 실제로 뭐 캐나다나 유럽 같은 경우는 뉴스의 소비를 페이스북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 것 같은 행위를 페이스북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페이스북 안에 마치 네이버 안에 락인돼 있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런 빅포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온라인 뉴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온라인 뉴스법이 마치 이제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네이버가 많은 언론사들한테 트래픽이 생기면 네. 그 일정량의 돈을 네이버가 이제 그 언론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서도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현재 뉴스 콘텐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뉴스를 쓰려면 언론사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메타가 온라인 뉴스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메타가 우리가 뉴스 공유해 주는 걸로 수익을 얻는다라는 어떤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뉴스를 하는 그 뉴스 매체들이 오히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다. 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이제 뉴스를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한번 그 캐나다에서 화재가 크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화재 있기 전에 메타가 이 뉴스를 한번 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화재에 관련돼서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속보를 봐야 되는데 뉴스 언론사에서는 그걸 올려도 사람들이 사이트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뭐 비슷하게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스 미디어 협상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까처럼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빅테크에게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랫폼은 우리는 돈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대중들이 좀 받게 될 텐데 네. 플랫폼 측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대응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뭐 유명인 투자 비결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빠르게 법적인 걸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는 이 빅테크 회사들이 광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누구나 쉽게 광고를 하게 네네.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는 강력한 벌금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뜬 뉴스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네. 유럽에서는 광고를 안 보는 구독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페이스북을 쓸 때 광고를 안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월 한 10유로 정도 이렇게 네.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쓸 거면 써라. 그리고 아니면 광고 봐라. 이런 식의 좀 형태들로 갈리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형태가 되겠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완전히 월정액으로 돈 비싸게 내는 게 있다가 좀 저렴해지고 광고 보는 모델이 생겼잖아요. 결국에는 누구는 광고를 보고 누구는 안 보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근원적으로 이러한 오히려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그럼 경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돈을 내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치면 네. 그분들이 오히려 이 광고에 더 노출됐을 때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과징금 67억 원에 대한 이번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네. 메타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67억 정도를 부과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그때 페이스북 2020년에 나왔던 거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26일 원고 패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그 이제 과징금 내는 거 합당하다 쪽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제와 그리고 벌금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눈치 싸움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할 수 있는 플랫폼사들의 광고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오랜만에 반등했죠. 유가도 하락하고 저가 매수세의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도 실적과 더불어서 이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외에도 SKC라든지 아모레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